안녕하세요. CKN입니다. F1은 언제나 속도의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돈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조건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버짓캡, 즉 예산 상한제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1의 질서를 바꿔놓은 이 제도가 왜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메르세데스와 레드불 같은 상위 팀들은 연간 4억 달러 이상을 차량 개발과 팀 운영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하위권 팀들은 예산 부족으로 겨우 레이스에 참가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F1 전체가 재정 위기에 봉착하자 비용을 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만들자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결국 FIA는 2021년부터 버짓캡을 도입하게 됩니다. 버짓캡 도입 첫 해인 2021년의 금액 한도는 1억 4,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줄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1억 3,500만 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다시 2억 1,500만 달러로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26년에는 대규모 기술 규정 변화가 있기에 팀들이 연구 개발과 차량 설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IA는 2026년도 버짓캡을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한 시즌이 21라운드로 초과하면 라운드당 120만 달러가 버짓캡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시즌의 실질적인 버짓캡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서 FIA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는데요. 2025년의 경우는 명목 상한선인 1억 3,500만 달러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등을 반영해 실제 적용 금액은 약 1억 4,04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버짓캡에 포함되는 항목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과 예비 부품, 레이스를 치르기 위한 서킷 운영비, 연료, 타이어,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팀 인력,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피트 장비, 물류비, 그리고 사고로 부서진 차를 고치는 수리비도 버짓캡 안에 들어갑니다. 요약하자면 차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비용이 버짓캡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버짓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드라이버의 연봉은 버짓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 대표를 포함한 상위 3명의 연봉, 마케팅비, 여행경비, 관중 이벤트 운영비, 그리고 법률 자문비, 부동산 유지비, 직원 복지나 병가수당 같은 것도 예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쉽게 말해 레이스카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대부분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버짓캡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FIA는 매 시즌마다 모든 팀의 회계 감사를 정밀하게 진행하는데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 브리치라고 해서 예산을 넘기긴 했지만 초과 금액이 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이나 공개 경고 혹은 풍동 테스트 시간이나 개발 시간 삭감 같은 제재가 내려집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심각한 머터리얼 브리치라고 해서 초과 금액이 5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인데요. 최악의 경우 챔피언십 박탈이나 시즌 출전 정지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2022년 레드불은 2021 시즌 예산을 살짝 초과해서 마이너 브리치로 적발됐고 벌금 700만 달러 그리고 2023년 공기역학 테스트 시간의 10% 삭감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F1은 충돌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스타트 직후의 혼전 혹은 배틀 중의 충돌 등 순간의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파츠가 날아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내 차가 부서졌다면 그 수리비는 전부 내 예산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F1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상대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도 내 차의 수리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FIA는 아직까지 사고를 낸 쪽이 피해 팀에게 수리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팀들이 이른바 길티 페이스, 즉 가해자 부담 시스템을 제안한 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회계 처리나 운영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은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올해 몇 번쯤 박을 수 있겠지? 라는 가정을 깔고 사고 수리 예산을 미리 책정해둡니다. 그러면 만약 시즌 도중에 예상보다 사고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차량 개발은 포기하더라도 수리비부터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짓캡이 없던 시절엔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2019 시즌 F1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팀은 메르세데스였습니다. 무려 4억 8,400만 달러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드라이버 연봉이나 엔진 개발비 일부를 제외한 순수 팀 운영 예산만 계산한 수치입니다. 반면 그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즌을 치른 팀은 윌리엄스인데요. 윌리엄스의 그해 예산은 1억 3,2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하던 시절이었죠. 자, 그렇다면 버짓캡은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버짓캡의 도입 목적이 단순히 돈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스포츠 전체의 경쟁 구도를 바꾸자는 거였는데 과연 그 목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버짓캡 도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팀 간 격차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레드불, 메르세데스, 페라리 같은 빅3 팀이 매 시즌을 독주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특히 2023, 2024 시즌을 보면 중위권 이하 팀들의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 시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맥라렌인데요. 2023 시즌 초반만 해도 거의 중위권에 있었던 맥라렌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략적인 개발을 잘 해낸 덕분에 시즌 중반부터는 상위권 싸움까지 합류했습니다. 그 당시 레드불이 여전히 독주하긴 했지만 중위권과 상위권의 간격은 훨씬 좁아졌습니다. 버짓캡 이전에는 돈 많은 팀이 곧 강팀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나 페라리는 한 시즌에 4에서 5억 달러씩 투자할 수 있었던 반면 중소팀은 꿈도 못 꿨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팀이 버짓캡 안에서 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팀들도 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고 과거처럼 재정난 때문에 시즌 도중 철수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버짓캡의 의외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개발 방향을 잡으면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차를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돈으로 밀어붙여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산 제한 때문에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돈은 있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개발 방향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F1에서 이제 돈만 많다고 다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버짓캡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돈보다 효율 그리고 창의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엔 돈 많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위 팀들조차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정리됐고 부품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최고보다는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F1의 질서를 바꾼 버짓캡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